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1월 27일 오전 11시입니다. 명태균 씨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국민의힘 당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명선 전 의원의 2022년 재보궐선거 공천 심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태균 씨의 입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여기에 검찰이 끌려가는 모양새인데 너무 수사를 여기저기 막 확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 당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더구나 공천 관련 압수수색은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에 대한 이런 압수수색을 하면은 민주당이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고 막 데모하고 할 텐데, 국민의힘은 워낙 얌전한 정당이니까 그냥 압수수색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미 구속된 김명선, 명태균 두 사람의 상호간의 공천과 둘러싼 이 금품 수수, 금품 왔다 갔다 한 사건인데, 그것 말고는 현재까지는 계속 하더라, 카더라, 설로만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언론이 계속 이 사건을 키우니까 검찰이 여기저기 지금 알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게 어디로 가는지, 배가 산으로 가는 모양새가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도 들고, 이걸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부부의 공천 의혹 사건 이래 나오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럼 거기를 조사하지 않고 다른 지역적인 것을 조사하면은 이게 납득이 될 것인지 하는 이 수사의 확대의 범위를 둘러싸고 조금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선일보는 창원 기자 발로 살기 위해 꽃비 풀린 명태균 입, 검찰은 우왕좌왕, 커지는데 검찰 수사는 혼선을 빚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 수사의 범위 문제를 한번 다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여권 정치인들을 위한 여론조사 조작과 비용 대납 의혹, 국민의힘 공천 거래 및 개입 의혹, 지인 자녀의 용산 대통령실 행정관 채용 의혹 등 지금까지 불거진 주요 의혹만 7가지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모든 의혹의 실마리를 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른바 명태균 씨의 황금폰을 사건 초기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명 씨와 강혜경 씨의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가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라고 했는데, 명태균 씨 입에서 나온 주요 의혹이 김명선 전 의원과 공천 거래, 지방선거 예비 후보 2명과 공천 거래, 윤석열 대선 후보 여론조사 조작, 창원 국가산업단지 부지 선정 매입 의혹과 관련된 의혹, 오세훈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조은희 서초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경선 개입 의혹, 뭐 이렇습니다. 또 있네요. 경북지역 사업가 자녀 취업 청탁 의혹. 여기 뭐 이준석 대표 이야기는 또 빠져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비 대납이 자주 떠오르는 화두입니다. 2021년 2월에서 3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당시 후보의 후원자인 김모 씨가 명시 측에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 원을 보낸 정황을 확보하고 돈의 성격을 검찰이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명 씨가 실질적인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는 오세훈
후보를 위해 이 기간 중 13차례에 걸쳐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는 겁니다. 강혜경 씨는 지난 25일 검찰에 출두하여 여론조사 결과가 오세훈 측에 정확하게 같다고 생각한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2021년 1월쯤 명 씨가 찾아와 두 번 만난 적은 있지만 여론조사에 대한 견해 차이로 다툰 뒤로는 본 적도 관심을 가진 적도 없다면서 김 씨가 3,300만 원을 준 것은 본인은 저를 도우려고 그랬다고 생각하겠지만 잘못된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적도 없고 김 씨가 조사 비용을 대신 내준 것도 몰랐다는 취지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명 씨 입에 휘둘리면 수사가 산으로 간다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들은 모두 명 씨와 강 씨의 통화 등 녹음이 발단이 됐는데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원희 하고 이해운 그렇게 했을 때 누굴 지지하느냐고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어라. 우리에게 돈 몇 푼 주고 저거 보내라고 사람을 보냈다 등 과거 명 씨가 했던 발언이 강 씨나 언론을 통해 하나둘 공개되면서 검찰이 뒤늦게 사실 확인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명 씨와 강 씨의 입만 쳐다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부터 작년 11월 사이 명 씨가 썼던 휴대전화를 검찰이 확보하지 못하면서 수사는 처음부터 꼬였다는 평가입니다. 사실상 특별수사팀까지 꾸려 검사만 11명을 투입했지만 지금까지 명 씨와 김명선 전 의원을 공천거래 혐의로 구속시킨 것밖에 못한 셈입니다. 검찰은 명 씨가 지난 15일 구속된 이후 4차례 조사하여 휴대폰 행방을 묻고 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명 씨가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만 가려서 하고 있는 셈입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여러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 수사팀이 이를 다 살펴보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려다 보면 수사는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 수사팀은 명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천 대가 등 확실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거래 의혹이라는 굉장히 이 폭발성이 있는 단어를 만족시킬 만한 수사를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그 이외의 수사를 할 경우에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지엽적인 수사만 한다면 또 비판도 받을 텐데 이걸 감당할 수사 능력이 있느냐는 겁니다. 창원의 이 11명의 검사팀이. 그렇다면은 확실한 증거 그리고 이게 수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기에 집중을 해야지 여기저기 명태균의 주장을 확인하는 일종의 그건 흥신소인데 흥신소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정치의 지나친 사법화 또 사법의 지나친 정치화가 이게 다 문제입니다. 여기서 적절한 한계를 긋는 수사야말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혜로운 수사인데 그것은 한계를 긋는 그 범위를 작게 잡을수록 확실한 수사가 가능하지 넓게 저인망식으로 그냥 그물을 집어 던져가지고 끌면은 거기에 작은 고기, 큰 고기 다 잡히는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수사는 인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또 구속기간의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시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 안에서 검찰이 균형을 잡는 좀 지혜로운 수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